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서윤입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커피와 전립선 건강의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오후 업무 중에 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전립선 문제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전립선이 안 좋아진 건가요? 또는 커피를 끊어야 할까요? 저는 지난 15년 넘게 비뇨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전립선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 3잔을 마시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약 30% 낮아진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커피가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전립선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의 작은 샘입니다. 요도를 둘러싸고 있어서 소변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80대가 되면 거의 9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합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소변을 보기 힘들거나,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거나, 밤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거나, 골반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이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커피의 화학 성분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물질입니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을 비롯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는 전립선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씨는 40년 넘게 하루에 커피 4~5잔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검사 결과는 아주 양호했습니다. PSA 수치도 정상이었고 전립선 크기도 나이에 비해 크지 않았죠. 박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들은 커피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커피 덕분에 건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폴리페놀입니다. 커피의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은 대부분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전립선 조직을 손상시키고 크기를 키우는 것이죠. 커피의 폴리페놀은 이런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설탕을 듬뿍 넣거나 크림을 많이 넣으면 이런 좋은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커피가 전립선에 안 좋을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세 번째,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든다는 뜻이죠. 이미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보기가 힘든 환자분들에게는 이것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커피를 마시면 야간뇨가 더 심해집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김 씨는 밤에 5번씩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저녁 식사 후에도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저녁 6시 이후로는 커피를 드시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김 씨는 밤에 한두 번만 일어나게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절박뇨, 즉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소변이 마려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데 커피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섭취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6잔, 7잔 이상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는 불안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의 적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초콜릿은 어떤가요? 초콜릿도 카페인이 들어있지만 커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다크 초콜릿 30g에는
약 2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는 보통 80, 100mg이 들어 있죠. 그래서 초콜릿은 적당량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게 스테비아로 단맛을 낸 초콜릿은 괜찮냐는 것입니다. 84세 되신 분이 저번 주에도 이 질문을 하셨어요. 스테비아 자체는 전립선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콜릿을 많이 드시면 지방 섭취가 늘어나는데 포화지방이 많으면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한방차는 어떤가요? 베네수엘라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드시는 사탕수수차나 망고잎차 같은 것들 말이죠. 한국에서도 전립선에 좋다는 한방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팔메토차, 석류차, 토마토차 등등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차들은 커피보다 카페인이 적거나 없어서 자극이 적습니다. 특히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하루 320mg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진료실에서 겪었던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이 씨는 커피를 끊으면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커피도 못 마시고 술도 줄이라고 하시고 그럼 제가 뭘 즐기며 살아야 합니까? 솔직한 마음이셨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루 두세 잔으로 제한하세요. 아침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오후 2시 이후로는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5, 6시간 걸립니다. 저녁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셋째, 블랙커피로 드세요.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마세요. 처음엔 쓰고 맛없겠지만 2주만 참으시면 적응됩니다. 실제로 블랙커피의 진짜 맛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커피 한 잔 드시면 물 두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인한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필터 커피를 선택하세요. 에스프레소나 터키식 커피는 카페스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종이 필터로 거른 커피는 이런 성분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여섯째,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드세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50년 넘게 커피를 마셨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카페인을 대사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건 유전적으로 결정됩니다. CYP1A라는 유전자가 이를 조절하는데 이 유전자의 변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카페인을 빨리 분해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분해합니다. 빨리 분해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천천히 분해하는 사람들은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카페인이 오래 남아 있어서 부작용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또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사람은 커피의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습니다. 자, 그럼 전립선 건강을 위한 커피 마시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2, 3잔으로 제한하기, 오후 2시 이전에만 마시기, 필터 커피 선택하기, 설탕 넣지 않기, 최대 1티스푼까지만, 하루 2리터 이상 물 마시기, 공복에 마시지 않기, 그리고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팔메토 보충제는 하루 320mg, 베타시토스테롤은 하루 6만 130mg, 피지움 추출물은 하루 10만 200mg. 이런 보충제들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보통 커피를 좋아하시는 환자분들께 이런 보충제를 함께 드시라고 권합니다.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7세 최 씨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야간요가 심했습니다. 하루 커피를 5잔씩 드셨죠. 저는 최 씨에게 커피를 2잔으로 줄이고 오후 2시 이후로는 안 마시고 소팔메토 보충제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최 씨가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간요가 한 번으로 줄었고 PSA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최 씨는 선생님,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아침 커피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균형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악마로 만들 필요도 없고 무한정 마셔도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지나요? 밤에 잠을 설치나요? 아랫배가 불편한가요? 그렇다면 양을 줄이세요. 반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루 두세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즐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커피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세요. 다만 여러분의 전립선도 함께 사랑해 주세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커피 한 가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검진이 모두 중요합니다. 50세 이상 남성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커피가 전립선암을 유발한다거나 커피가 전립선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 조언을 참고하시되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건강을 돌보세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남성의 전립선이 꼭 필요로 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음식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